보내지 못한 편지 45년 만에 재회.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023년 가을 낙엽이 창밖으로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인 이순희는 오래된 장롱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우에게.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45년 전 24살 순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단 한 통도 우체통에 넣어지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 미소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젊은 날의 사랑. 1978년 봄 서울 종로구 어느 공장 마을. 24살 순이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 투성이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앞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26살 김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근처 인쇄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언제나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 읽으세요? 순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읽어보셨어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려운 책은 잘 모르겠어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 진우는 순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김동인, 염상섭. 순이는 진우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진우 씨, 저도 언젠가 이런 책을 직접 읽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순이 씨는 똑똑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우는 순이에게 한글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한자도 띄어쓰기도 문장 부호도. 순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청계천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이야. 진우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네? 너 좋아해. 우리 결혼하자. 순이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겨울. 절대 안 돼. 그런 거지 같은 놈하고 결혼한다고. 순이의 아버지가 소주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아버지,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똑똑하긴. 인쇄소 직공 주제에. 우리 순이는 최소한 공무원이나 회사원한테 시집 보내야 해.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래서 더 딸 많은 잘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진우 같은 청년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더 싫었습니다. 한편 진우의 집안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비가 급합니다.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진우는 공장에서 받은 월급 대부분을 시골 어머니의 병원비로 보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우리 결혼 조금만 미루자.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할게요.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순이는 야간 근무까지 자청했고 진우는 인쇄소 일 외에도 막노동을 했습니다. 1980년 봄. 그러던 어느 날 순이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순이야, 내가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살아있을 때 내 시집 가는 거 봐야겠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갑자기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다.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다더라.
한 번만 만나봐라. 싫어요. 저 진우 씨랑 결혼할 거예요. 2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냐? 아버지의 손찌검이 시작됐습니다. 순이는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순이야. 엄마 소원 하나만 들어줘. 응? 그 청년 포기하고 좋은데 시집 가거라. 어머니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순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먼저 가요. 진우 씨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편지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만 걸었습니다. 진우 씨, 우리 헤어져요. 뭐? 순이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마음이 변했어요. 미안해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가 정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공장 앞에서 순이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하지만 순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그만뒀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1980년 가을. 순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착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순이는 첫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 씨에게.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진우 씨 곁에 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편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졌습니다. 2023년 42년의 세월. 순이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쓰지도 술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출근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순이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교 숙제를 봐주고 맛있는 밥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순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 씨, 오늘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며 진우 씨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는 어땠을까? 미안해요. 진우 씨,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딱 10년 되는 날이에요. 진우 씨는 기억하실까요? 그 국밥집, 그 청계천 다리. 다 사라졌어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진우 씨를 향한 마음만은 그대로예요. 진우 씨, 오늘 남편이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대요. 축하 술자리를 했어요. 저는 웃으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진우 씨예요. 편지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10통, 20통, 50통.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1995년.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신문을 사러 왔습니다. 아줌마 신문 한 부요. 순이가 신문을 건네며 무심코 일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중소기업 CEO 김진우 씨 해외 수출 1천만 불 달성. 사진 속 진우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선한 눈매였지만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 씨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우 씨는 늘 꿈이 있었잖아요. 인쇄소 직공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이루셨네요. 축하해요. 전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작은 슈퍼를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진우 씨는 행복하신가요? 전 아직도. 2003년.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딸은 은행원이 되었고 아들은 IT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이라도 다닐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도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2018년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병상의 남편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았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부터 알았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좋은 아내였어. 고마워. 3개월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는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순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진우 씨, 전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우린 이제 70이 넘었어요. 진우 씨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결혼은 하셨을까요?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제 곧 진우 씨를 잊어야 할 것 같아요. 45년이나 혼자 사랑했으니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겠죠. 사랑했어요, 진우 씨. 안녕. 2023년 10월. 순이는 딸의 권유로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 좀 만나세요. 친구도 사귀시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노인정에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노인정에서 건강 강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순이 씨? 두 사람은 동시에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노인정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순이 씨 맞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진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갑자기 왜 떠났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강요, 어쩔 수 없었던 결혼. 모든 것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노인의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대 소녀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순이 씨를 원망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 시절엔 우린 너무 어렸고 너무 가난했죠. 진우 씨는 결혼은 했어요. 5년 뒤에 중매로.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은 아들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아요. 순이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남편은 5년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4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이 씨,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때 정말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아니면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진우 씨,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진우는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었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붙여지지 못한 편지들. 그 안에는 순이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진우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야. 45년 만에 처음 듣는 반말이었습니다. 응. 나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0대 노인의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대 청춘의 뜨거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순이와 진우는 매일 노인정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제라도 함께 살까?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재훈 말이야. 늦었지만 우리 이제 함께 살자. 순이는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게 뭐 어때? 100세 시대잖아. 우린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어. 자식들이 뭐라고 하려나? 처음엔 반대하겠지. 근데 결국 허락할 거야. 우리 자식들도 이제 다 컸잖아. 순이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4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자. 2024년 봄 2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노인정 친구들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신부 부케는 순이가 직접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진우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합니다. 신랑 김진우는 신부 이순이를 아내로 맞아 서약이 끝나갈 무렵 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45년 전 순이에게 처음 읽어주던 그 책이었습니다. 순이야, 기억나? 응, 기억나. 내가 한 구절 읽어줄게. 진우가 책을 펼쳤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사람은 손을 잡고 노인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청계천도 종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만은 4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이야. 응? 우리 앞으로 30년 아니 40년 더 함께하자. 그래. 함께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0대 노부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5년 만의 사랑. 보내지 못한 편지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편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닿습니다.